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오늘 뉴스를 좀 보다가 보니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들 기자들과 함께 간담회가 아니라 이제 질의응답이라고 봐야겠죠.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 국내 한국 사회를 이끄는 상류층 또는 지도층 또는 이제 뭐 좀 높은 분들, 이 문화, 주류를 이루는 흔히 말하는 기득권층,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외신 해외에서는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한국 정부의 그 무능함,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이 미필적 고의의 어떻게 보면 살인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에서 이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유튜버들의 논평들을 보시면은 미필적 고의의 어떤 살인 사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인 그런 논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도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던지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얼굴 표정이 진지하지가 않아요. 사태의 어떤 심각성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뭔가 막 농담을 하고, 그리고 막 희죽희죽하고 이거는 캄보디아, 뭐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어떤 썩어먹은 그런 부정부패로 아주 썩은 애가 진동하는 그런 국가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패한 공무원보다도 더 못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또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또 이 보좌관으로 또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뭐 국민의힘 출신 사람이다 하면은 그쪽을 갖다 붙이고, 국민의힘은 원래 좀 그런 놈들이야라고 싸잡아서 욕을 하겠는데, 지금 상황은 이분이 또 하필이면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란 말이에요. 국무총리만 벌써 2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야, 이게 참 왜 그런 걸까? 저는 이제 이런 현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명으로 굳혀지는 게 아니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하나의 부류 집단의 이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사회, 대한민국은 미국의 한 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들 계시고요. 이상하게 이제 저는 근데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친일파들이 들거리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쪽 친인척들도 대부분 일본에 있거나 또 귀화를 해서 일본인이 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저를 아끼는 교수님도 친일파였고, 저는 친일파들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딱 보면 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웃지 못할 일이긴 해요. 이게 그럼 한덕수는 왜 이럴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일단 어느 정도 성공을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하다 보면은 친일파들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들하고는 섞일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요직에 있고 너무나 그 기득권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친일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만의 사교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인적 네트워크에 발을 안 담글 수가 없어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대인관계라는 게 원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그렇지만서도 딱히 막 이 정치적인 어떤 투쟁을 하지 않는 사람,
저도 이제 뭐 2017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촛불 들고 광장에 나가면서부터 이제 뭔가 이 진영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따로 나눠져 있구나. 그때서 안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걸 모르고 큰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성실하게 일을 하고, 네, 연구 개발하고, 그리고 권위 있는 어떤 자기 분야의 그 선배 또는 학자, 교수님, 뭐 그다음에 뭐 네, 이런 분들을 존경하면서 또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살고, 그게 국위 선양에 좋고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믿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정치적 진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를 경험한 것도 제 인생에서 참 축복인 것 같긴 해요. 친일파들의 그들이 남긴 일제 36년과 미군정, 네, 그 시기가 남긴 대한민국의 하나의 악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 외국인이라 한다면 상대방이 별 볼 일 없어도 우대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국인이 뭐 교수가 됐건 뭐 웨이터가 됐건 하여튼 눈 파랗고 얼굴 하얗고 머리 금발인 외국인이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무진장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흔히 말하면은 뭐 she's nothing. 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he's nothing. 네,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거지같이만 입지 않으면, 깔끔하게 입고 눈 파랗고 얼굴 백인이고 금발이 머리면 대우를 받아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흔히 말하면 한덕수 총리같이 이런 사람들, 은행장, 뭐 지점장, 뭐 예전에 뭐 비은행 그 영업부 최고 높은 본부장 이런 분들, 네, 막 법인카드로 막 식사도 대접하고 막 A코스 B코스 사주고요. 저도 같이 먹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교수도 뭐 자기 집에서 지내라 막 정말 이거는 엄청난 대우를 해줘요. 그 왜 그런 대우를 해주나 저는 잘 알죠. 그렇게 하짐으로 해서 영어를 쓰거든요. 독일어를 쓰고 프랑스어를 쓸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 네, 외국인 하나 앉혀놓고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영어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개한 사회예요. 굉장히 미개합니다. 한국 사회가 의외로. 외국인 딱 아무나 하여튼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 외국인을 딱 접대하는 만나는 그 모습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주변의 자랑거리예요. 그 외국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외국인이, 네, 그 백인이 뭐 프랑스 공사 일한다던가 뭐 프랑스 공기업에 일한다던가 아니면 뭐 좀 직책이 있으면 더 좋죠. 뭐 와 프랑스 교수네 작가네 소설에 뭐 연예인이네 뭐 등등 뭔가 유명할수록 더 쓸모가 있는 겁니다. 저는 잘 알아요, 그 심리를.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학생이 오면은, 네, 일본에 대해 향수가 있는 사람,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친구를 데리고 막 자기 돈 써가면서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면서 일본을 열심히 쉴 거예요. 왜? 향수 어린 그 참 옛날에 그 추억 어린 일본어를 막 유학할 때 썼던 그 일본어를 막 휘황찬란하게 막 유창하게 떠들어대면서, 네, 그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는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신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한국인 기자가 던지는 질문보다 더 매섭습니다. 근데 왜 웃을까? 그냥 외국인들, 백인들이 자기한테 질문하는 그 자리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농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백인 기자들을 상대하는 것 자체만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야. 재밌는 거야. 어? 막 아마 영어도 막 쓰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촌스러운 거죠. 제가 한국 사회에 그 흔히 말하는 엘리트층이나 지도층을 비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촌스러워요. 하여튼 어떻게든 그 미국 유학할 때 쓰던 그 영어를 또 쓰고 싶어가지고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세요? 상류층 중에는 마약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마약을 많이 하지 아세요? 미국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영어 쓰고 독일어 쓰고 프랑스어 쓰고 일본어 막 유창하게 잘하면 사람들이 막 특별하게 봐주거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영어 강의하고 또 원어민 강사로 일을 하고 그럴 때도 항상 느끼지만
그 허영심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 형심이. 진짜 한국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고 뭐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요. 하여튼 영어하는 그거에 왜 이렇게 환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미국 친구, 미국에서 이제 웨이터 하다가 한국 와서 이제 강사로 일을 하면서 상류층 자제 여자애들 엄청나게 따먹었거든요. 그냥 영어만 쓰면 이제 무조건 다 단추가 열리고 네, 팬티가 내려가요. 진짜로. 백인 친구가 건네는 마약은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인 거예요. 백인 친구가 건네는 마리화나는 대마초는 거부하기 어렵죠. 왜? 백인이니까.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친구가 안 될까봐. 한덕수 총리의 기자회견 보면서는 저는 뭘 느끼냐면 늘 수천 번, 수만 번 봤던 그 장면이었어요. 그냥 제 인생에서는. 제가 알던 교수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은행 지점장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지금 없었지만 보라은행 무슨 뭐 그 본점에 그 높으신 본부장, 네, 그 법인카드를 막 쓸 수 있는 그 높으신 분, 네, 롯데호텔 지하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A코스, B코스, C코스를 그냥 막 무료로 사주던, 저는 공짜로 잠잠 잘 먹었어요. 왜 사준지 아십니까? 그냥 미국의 시티은행에서 일할 때 거기 이제 그게 좋았던 거야, 미국 애들이. 그래서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아. 컴플레인 하러 갔더니 법인카드를 딱 들고 나와서 네, 그 당시 꽤 많은 비싼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미국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그 순간만큼은 미국에 유학했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걸 저는 봤어요. 제가 되게 예리하거든요. 한덕수 총리를 보면서 제 느낌은 바로 그런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장난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 방문한 그 백인 외국인한테 접대를 잘하면 뭐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쓰고 지갑을 열고 막 진짜 한국 사람한테 같은 나라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런 환대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 열등감이고요. 그리고 이 백인 우월주의에 의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기자들이랑 간담회했으면은 그냥 꾸질꾸질하고 그냥 기분 그랬을 텐데, 뭐 그렇게 우러러보는 백인 기자들이 질문을 해대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농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한심하죠.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대기업의 옛날에 무슨 뭐 대기업 유혹에 그 이제 학술적인 그런 교류 때문에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서 교육받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동생이 인솔자로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의 교수님하고 미국 교수하고 한 5명이 한 팀으로 돼가지고 에스모 그룹, 그거 이제 그 임직원들을 데리고 미국 뉴욕에 이제 데려가서 리무진 딱 대행해가지고 막 이제 이거저거 막 지원해 준 거예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이 백인에 대한 우월주의에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거를 최근에는 제가 좀 다른 일을 하겠지, 이제 내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네. 진짜 한국 사회, 저는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 왜 그런가 막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와서 오마이뉴스에서 막 인터뷰한 것도 오늘 방금 봤고 보지만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는 뭔지 아세요? 타락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지도층이 대부분 다 그래요. 외국 나가면 하여튼 백인들하고 막 어울린 걸 되게 막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진짜 그래요. 밖에서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여행 유튜버들 보세요. 한국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백인 친구들 만날 때는 막 신나 죽습니다. 한국 사회는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미군정을 거쳐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되면서 백인에 대한 백인 우월주의에 아주 뿌리 깊이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 네. 제가 틀린 말한 거 아니죠. 제가 하는 이 논평, 분석,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 진실이니까. 저는 상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경험한 거에 비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외로 가스라이팅도 잘 나갑니다. 네. 어제 김두일 TV 통해서 시사타파, 그 개국본 내부의 그 참 연약한,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한 여자예요. 그 실장이라는 분이요. 계실장이라는 분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뭐랄까 진짜 여성스러운 분이고 정말 좋은 여자입니다. 그 여성 개 실장한테 의자를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시사타파 만세, 개국본 만세를 부르짖는 국민들이 있는 것처럼요. 한국 사회에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도층, 엘리트층, 기득권 이런 애들은요. 백인 우월주의에 철저하게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왜 기자회견 때 그렇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농담이 나오고 그럴까요? 백인들, 미국, 이 프랑스, 영국 이런 백인들 기자들이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고 농담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수준입니다.